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은 안녕하십니까? 아니, 더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뜨거운 숨결을 나눠본 게 언제입니까? 혹시 달력을 넘겨가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하고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에 무슨 부부 관계야, 밥 힘으로 사는 거지 라며 손사래를 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수명을 갉아먹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하면 좋다 정도의 시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90세가 넘어서도 내 발로 여행을 다니며 활기차게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횟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횟수가 곧 수명이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생명 연장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 겉으로는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허리도 좀 굽으시고 주름살도 깊으시고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소연하시는 것도 똑같죠. 하지만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인데도 혈관이 20대처럼 탱탱하고 뇌 사진을 찍어보면 위축된 곳 하나 없이 꽉 차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대 초반인데도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뇌세포가 듬성듬성 비어 있죠.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좋은 영양제, 비싼 보약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건강한 분들은 하나같이 수줍게, 그러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랑을 확인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의 주제 바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입니다. 인터넷이나 떠도는 소문들을 보면 참 말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도 없는데 자주 하면 진 빠져서 빨리 죽는다 라는 무시무시한 괴담부터 회춘하려면 매일 해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의사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폐기 처분되는 기계와 같습니다. 특히 성기능과 관련된 호르몬 시스템과 혈관 계통은 사용하지 않는 순간부터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여러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50세에서 71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가진 그룹이 월 1회 미만인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무려 45%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도 흉내 낼 수 없는 엄청난 예방 효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신 운동이자 혈관, 청소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심박수는 분당 120회에서 130회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할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나는 이 과정에서 심장은 힘차게 펌프질을 하여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 평소에는 피가 잘 안 통하던 미세 혈관 끝까지 밀어냅니다. 이때 혈관 내벽에서는 산화질소라는 기적의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펴주고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주 하면 할수록 혈관 청소가 자주 일어나니 당연히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다가 복상사 하면 어쩝니까? 뉴스 보니까 그런 거 많던데. 걱정되시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 관계 도중 심장에 무리가 가서 사망하는 경우는 전체 돌연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운 겨울날 새벽에 신문 가지러 나갔다가 찬바람 쐬고 쓰러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평소에 계단 2층 정도를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침실에서의 운동은 심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강철 심장으로 단련시키는 훈련이 됩니다. 면역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타액, 즉 침을 검사해 봤더니 면역 글로불린 A라는 항체의 농도가 무려 30%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나쁜 세균이 입과 코로 들어오려고 할 때 입구 컷을 시키는 문지기 같은 존재죠. 즉 사랑을 자주 나누는 부부는 서로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걸어 다니는 백신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겨울철에 감기 안 걸리려고 유자차 드시고 목도리 하시죠. 오늘 밤부터는 그보다 더 강력한 면역 강화법, 바로 배우자를 꼭 안아주는 것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일주일에 2번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한 달에 1번도 겨우 하는데요. 혹은 남편은 원하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 2회라는 수치는 통계적인 이상향일 뿐 이것을 못 지킨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규칙성과 지속성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은 리듬을 탑니다. 한 달에 1번이라도 혹은 2주일에 1번이라도 규칙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아직 이 기능이 필요하구나. 공장을 계속 돌려야겠네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을 꾸준히 분비시킵니다. 하지만 1년, 2년 동안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뇌는 이제 이 기능은 폐업했나 보다 라고 판단하고 호르몬 공장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비사용 위축이라고 합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뜻이죠.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배출의 빈도가 중요합니다. 전립선액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정이냐, 전기를 아껴야 오래 산다 라는 옛말 동의보감 시절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주기적으로 전객을 배출해 주는 것이 전립선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세서 7회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21회는 젊은 층을 포함한 수치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핵심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빈도는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딱딱해지죠. 이 상태에서 어쩌다 한번 관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오고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비록 삽입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극을 주고 혈류를 모아주면 질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탄력을 유지합니다. 혈액이 공급되어야 산소와 영양분이 가고 그래야 점막이 촉촉하고 두툼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횟수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해야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숙제 같은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삽입해서 사정하는 것만을 횟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 체력적으로 부담되고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A 관두자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건강한 빈도의 기준은 삽입 횟수가 아닙니다. 친밀한 스킨십의 빈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국소적인 자극에만 반응했다면 나이가 들면 온몸의 피부가 성감대가 됩니다. 서로의 따뜻한 살결을 느끼며 꼭 안고 자는 것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가벼운 키스, 서로의 몸을 씻겨주는 목욕, 이 모든 것이 뇌에서는 섹스와 동일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남편분의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면 굳이 삽입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나 입을 이용해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훌륭한 성생활입니다. 오히려 삽입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자로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담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횟수를 늘리는 비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데 몸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갱년기 이후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해 의욕마저 꺾인 경우죠. 이것은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이라는 생물학적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주유소에 가야지 뒤에서 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쓰는 약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료제입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면 심리적인 위축감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횟수도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질건조증이나 성교 통증을 나이 탓이라며 참지 마세요.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보습제, 윤활제만 잘 사용해도 침실이 고문실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 부부는 각방 쓴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와서 합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갑자기 열려고 하면 당연히 삐걱거립니다. 처음에는 손잡고 자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은 자기 전에 10분 동안 대화하기, 그 다음은 가벼운 마사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 기억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그 기억이 뇌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작은 스킨십이라는 열쇠가 꽂히는 순간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좀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는 숫자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아예 안 하는 거든 내 몸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부부가 같이 살면 좋은데 사별했거나 혼자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혼자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혹은 음식으로 이 기능을 되살릴 수는 없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성적 욕구의 충돌, 그리고 약 없이도 정력을 콸콸 솟게 만드는 식습관의 비밀. 이것을 모르면 반쪽짜리 건강 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싱글의 성 건강과 침실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식단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것을 매일 드시면 비아그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파트너가 없는 분들,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성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요. 진료실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긴 세월을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깊은 외로움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 불만이 아닙니다. 내 몸은 아직 이렇게 뜨거운데 세상은 나를 다 늙은 고목나무 취급한다
라는 박탈감, 그리고 나이 먹고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추한 것인가? 라는 자기검열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독신자의 성생활, 즉 자위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을 돌보는 가장 적극적인 위생관리이자 건강법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행위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은 끊임없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배출구가 막히면 고인물이 썩듯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월 20일 회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혼자서 하는 해결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즉, 내 손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셈입니다. 여성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성적인 자극이 없으면 질 내 혈류량이 감소하고 점막이 종이장처럼 얇아집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좋은 분을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 해도 그때는 몸이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계도 가끔 시동을 걸어줘야 녹이 슬지 않듯 도구들 이용하든 손을 이용하든 주기적으로 혈류를 모아주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자극을 주어야 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가슴 도달 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사별의 슬픔이나 노년의 우울감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천연 항구울제 역할을 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방문 잠그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를 위로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이야기, 바로 먹는 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것만 드셔도 비아그라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늘입니다. A 선생님, 마늘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매일 먹는데 별 효과 없던데요. 라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효과를 못 보신 이유는 먹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주로 찌개에 넣고 푹 끓이거나 고기 구울 때 태우듯이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되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는 1등 공신입니다. 발기라는 현상 자체가 음경 해면체로 피가 쏠리는 혈관 반응이고 여성의 흥분 반응 역시 골반으로 피가 모이는 현상입니다. 즉 혈관이 뚫려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늘을 제대로 드셔서 정력제로 활용하시려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마늘을 까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돌리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됩니다. 혹은 꿀에 절여서 마늘꿀 절임을 만들어 하루에 2-3쪽씩 공복에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남성분들은 아침 텐트가 다시 쳐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식재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 약 드시기 싫으시면 토마토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성들이 정력이 좋은 이유가 토마토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단,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꽝입니다. 반드시 올리브유 같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야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쫙쫙 흡수됩니다. 아침에 마늘꿀 절임 한 숟가락, 저녁에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한 접시. 이 2가지만 지키셔도 비싼 정력제보다 100배 낫습니다. 음식으로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엔진을 튼튼하게 만들 차례입니다. 선생님, 저는 걷기 운동 매일 1시간씩 합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실에서의 힘은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는데
이 하체 근육이 부실하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힘이 약해져서 발기력이 떨어지고 지구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허벅지 근육이 굵을수록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 의자를 뒤에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50개씩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겠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거짓말처럼 허리에 힘이 생기고 밤새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케겔 운동을 강력 추천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는 느낌으로 질 근육과 항문 근육을 꽉 조였다가 푸는 동작입니다. 설거지할 때, 버스 기다릴 때, TV 볼 때 수시로 하세요. 질 탄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요실금 예방에도 특효약입니다. 남편분이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라고 놀라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섹스리스로 지내온 부부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비아그라를 먹고 덤벼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남성분들이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됐는데 아내가 질색을 합니다. 징그럽다고 저리 가라고 해요. 반대로 아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밤에만 짐승처럼 달려드니 정 떨어져서 못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 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발기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발기입니다. 여성은 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평소에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가 밤에 불 끄고 덤벼들면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노동이나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닫힌 빗장을 여는 열쇠는 침대 밖에 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오늘 저녁부터 작전을 바꾸셔야 합니다. 바로 침실로 직행하지 마시고 저녁 식탁에서부터 전의를 시작하세요. 오늘 반찬 참 맛있네. 고생했어. 라는 칭찬 한마디, TV 볼 때 슬그머니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길,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여서 아내의 뇌 속에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야 경계심이 풀리고 남편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팩트입니다. 여성은 청각과 촉각에 예민하고 분위기에 약한 동물입니다. 남성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상사가 평소에는 갈구다가 갑자기 일 시키면 하기 싫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인간 관계의 연장입니다. 투자가 있어야 수익이 있는 법입니다. 낮에 베푼 친절은 밤의 뜨거운 열정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수지타산이 확실한 장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잘 자야 정력이 좋아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시간에 하루 분비량의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스마트폰 보느라 잠을 설치면 호르몬 공장이 돌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팬티를 벗고 아니면 아주 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고 주무세요. 고환은 차가워야 기능이 좋아지는데 꽉 끼는 속옷은 온도를 높여 정자 생성을 방해하고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킵니다. 시원하게 통풍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도 만들었고 마음가짐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오랜만이라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중간에 시들면 어떡하지? 이런 수행 불안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사실 60대, 70대의 성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강하게 오래 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노년의 섹스는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 아니 감각전이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침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테크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없이도 사정 시간을 2배로 늘려주는 스톱 앤 스타트 기법, 그리고 힘이 약해도 여성을 홍콩 보내줄 수 있는 마법의 손기술과 체위까지. 의사로서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오르가슴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곳을 공략하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침대의 고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일 시간입니다. 절대 채널 고정하세요. 진짜 알짜배기 정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론 수업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했는데 막상 침대 위에만 올라가면 작아집니다.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혹은 옛날처럼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만족을 줍니까? 라고 걱정하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실전 기술들은 비아그라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보약보다 효과적인 침실의 필살기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령으로 그리고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섹스는 파워게임이 아니라 마인드게임이자 감각의 예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남성분들의 조급증입니다. 오랜만에 관계를 갖거나 발기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서두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이도 없이 급하게 삽입하려 하고 흥분해서 금방 끝나버리는 조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의학적인 훈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톱 앤 스타트, 스톱 앤 스타트 기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관계 도중 혹은 자위행위 도중 사정감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동작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흥분도를 1에서 10까지 숫자로 매겼을 때 7이나 8 정도에 도달했다 싶으면 모든 자극을 중단하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필요하다면 성기의 귀두 부분이나 밑동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30 최소 1분 정도 지나 흥분이 5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3번 정도 반복한 뒤 마지막에 사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사정 조절 능력이 생기고 관계 지속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나이든 남성뿐만 아니라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에게도 권장하는 의학적 행동 요법입니다. 다음은 여성분들을 위한 아니, 남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자는 삽입을 해야만 만족한다 라는 구시대적인 믿음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삽입만으로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는 여성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클리토리스, 즉 음액이라 불리는 그 작은 부위가 자극받을 때 비로소 절정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질 내부 감각은 둔해질 수 있지만 이 음액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무조건 넣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 단단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손가락과 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기구입니다. 삽입 전 혹은 관계 도중에 손으로 부드럽게 그곳을 애무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아픕니다. 깃털로 간지럽히듯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자극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삽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삽입하지 않고 손길만으로 아내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수의 기술입니다. 체위, 즉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해, 무릎이 시원찮아서 못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젊은 시절에 즐겨하던 남성 상위, 자세, 즉 남자가 위에서 팔로 버티며 하는 자세는 노년기의 최악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가고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자세는 바로 측위 옆으로 누워서 하는 자세입니다. 일명 스푼 자세라고도 하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옆으로 눕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등 뒤에서 안아주듯이 밀착하는 형태입니다. 이 자세는 관절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몸을 가장 넓은 면적으로 밀착시킬 수 있어 정서적 교감의 최고입니다. 또한 남성의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아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이나 중요 부위를 애무해 줄 수 있습니다. 체력 소모가 적어 오랫동안 사랑을 속삭일 수 있고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낭만적이고 실용적인 자세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만약 정면으로 하는 자세를 선호하신다면 엉덩이 밑에 베개를 하나 받치세요. 골반의 각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남성이 삽입하기 훨씬 수월해지고 여성의 깊은 곳까지 자극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에도 각도 조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베개 하나가 침실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남성의 그곳이 시들어버리는 경우죠. 이때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안해, 오늘 왜 이러지? 라며 위축됩니다. 여성분들은 내가 매력이 없나? 라고 오해하고요.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잠시 원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절대 미안해하거나 분위기를 깨지 마세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잠깐 쉬면서 당신 몸 좀 더 만져줄게 라고 말하며 손이나 입을 이용한 애무로 전환하세요. 삽입을 멈추고 서로를 애무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 혈류가 모여 발기가 되기도 합니다. 설령 다시 서지 않는다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손으로 입으로 아내를 만족시켜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꼭 사정으로 끝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오늘 당신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서 좋았어. 라는 말 한마디로 안아주며 끝내는 관계가 억지로 하려다 실패하고 등 돌리는 관계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제발 윤활제를 아끼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윤활제 없는 성관계는 모래밭을 비비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침대 머리맡에 항상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이 직접 손에 덜어서 아내의 그곳에 발라주며 마사지해 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전이가 됩니다. 차갑지 않게 내가 데워서 발라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립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침대 위에서의 대화는 평소의 대화와는 달라야 합니다. 좋아, 아파 같은 단답형 질문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대화를 하세요. 당신 살결이 닿으니까 참 따뜻하다. 오늘 당신 냄새가 좋네. 여기를 만져주니까 기분이 좋아. 이렇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서로에게 당신 최고야,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최고의 최음제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 욕구가 강해집니다. 아내분의 당신 아직 살아있네, 오늘따라 듬직하네 라는 말 한마디가 다음번 관계에서 남편을 천하장사로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비아그라백 알보다 아내의 칭찬 한마디가 더 강력한 발기 유발제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가 심한데 괜찮을까요? 심장 수술을 했는데 해도 되나요? 전립선암 수술 후에는 연경 못하는 건가요? 지병이 있는 분들의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만성질환 환자들도 안전하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겨야 건강이 좋아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관 손상으로 발기부전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면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관계 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것은 운동할 때 오르는 것과 비슷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협심증이나 심부전 등 심장 질환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신경 손상으로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재활 치료의 일환으로 주사요법이나 음경 보형물 삽입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기능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암 수술까지 받았는데 무슨 호사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기능의 회복은 곧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의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기술도 익혔고 마인드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쾌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70대, 80대, 아니 90대가 되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손만 잡아도 행복 호르몬이 콸콸 쏟아지는 영원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는 법. 그리고 이 모든 성적 활동이 결국 우리의 수명을 어떻게 10년, 20년 더 늘려주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결정판을 다음 파트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100세 건강인들의 공통된 아침 루틴과 그들이 죽기 전까지 놓지 않았던 이 한 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늙음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으로 바꿔줄 마지막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침대 위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까지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100세 인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남았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90대 100세 어르신들 중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공통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그 연결의 힘이 어떻게 우리 유전자를 조작하여 수명을 늘려주는지 최신 의학 이론인 텔로미어 이야기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텔로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의 세포 속에는 유전 정보를 담은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끝부분에는 운동화 끈의 끝이 풀리지 않게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조금씩 짧아지는데 이것이 다 닳아서 없어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곧 우리의 수명 시계인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립감을 느낄 때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 텔로미어 단축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심지어 다시 길어지도록 돕는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배우자의 손을 잡고 포옹하고 따뜻한 천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 유전자 시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싼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항노화 치료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배우자를 한번 꼭 안아주는 것, 자기 전에 오늘도 고생했어 라며 토닥여주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20년 늘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98살의 할아버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100세가 다 된 연세에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으시고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망구 볼에 뽀뽀를 해. 안 그러면 밥을 안 주거든.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의학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모닝 키스를 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평균 5년을 더 오래 살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으며 연봉도 더 높다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누는 사랑의 스킨십이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을 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늦었어, 쑥스럽게, 무슨 하며 이 기적 같은 습관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쑥스러움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잠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가볍게 안아주는 것. 이 30초의 기적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한 노년의 성생활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뇌 가소성이란 뇌가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새로운 체위를 시도해보고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까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이 뇌에게는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며 멍하니 있는 뇌와 사랑을 나누며 끊임없이 감각을 깨우는 뇌는 천지 차이입니다. 치매가 올 틈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뇌는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파트너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 다시 우울해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연결은 꼭 이성 간의 성적 결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크게 웃고 떠드는 것, 자녀나 손주들을 안아주는 것, 심지어 반려동물을 쓰다듬으며 교감하는 것까지 모든 종류의 따뜻한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텔로미어를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나는 늙고 병들었어 라고 자책하는 순간 텔로미어는 빛의 속도로 짧아집니다. 문을 열고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고 햇볕을 쬐고 내 몸을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성을 주책맞거나 흉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값 좀 해라 라는 말로 여러분의 욕망을 억누르려 하죠. 하지만 제발 그런 시선에 기죽지 마십시오. 성욕은 식욕 수면욕과 함께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살아있기에 느끼는 것이고 건강하기에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피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단 몸으로 나누는 사랑은 젊은이들의 매끄러운 피부가 주는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영토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랑을 나누든 얼마나 자주 하든 어떤 방식을 쓰든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라는 의심을 버리시고 이 나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60대, 70대, 80대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 즉 골든 에이지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직장 은퇴하고 이제야말로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나 자신과 내 배우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아닙니까?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배우자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굳어있던 몸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흘러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 몸은 건강해야 하고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이 밝혀낸 영생의 비밀이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로 다가오시나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임무는 성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 혹은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밤 도전해봅니다. 이런 댓글 저 정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그리고 매일 밤이 첫날 밤처럼 설레는 뜨거운 인생을 저 김지연 박사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늙지 않는 마음,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 밤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